안녕하십니까. 영시할지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헤이든이라는 시인의 Those Winter Sundays 라는 제목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제로는 63쪽에 있는 시고요. 제목 보니까 Those Winter Sundays, Sunday S자가 붙어 있어서 과거의 어떤 축적된 주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겨울철 일요일들, 그 겨울철 주말들 이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로버트 헤이든 시인은 미국 시인이고 흑인 시인입니다. 1913년 출생, 1980년 사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의 개관 시인으로 지냈고요. 시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조금 약간 불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아버지가 몸을 쓰는 노동자 계층에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좀 과격했나 봐요. 어렸을 때 많이 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우울증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커서 시인으로서 이름을 떨친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미지 보면 아버지에 해당하는 분이 땔감에 어떤 불을 피우고 있고 자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분위기에 맞는 사진이 이게 아닐까라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시는 한국 시인들도 많이 번역을 했어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임용 시험 모의고사에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원문과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문 읽겠습니다. 아이고. 그 겨울 주말, 로버트 헤이드. 일요일에도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검푸른 추위 속에 옷을 걸치고 주중의 비바람 속 노동으로 인해 쑤시고 갈라진 손으로 쌓아둔 불씨를 피운다. 누구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나는 잠 깨어 쪼개지고 부서지는 추위를 들었다. 방이 따뜻해졌을 때 그가 불렀고 나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 집의 만성적인 분노를 두려워하며 무관심하게 그에게 말을 건넸지. 추위를 몰아내고 내 구두 또한 윤이 나게 닦아놓은 그에게 내가 뭘 알았는가? 뭘 알았겠는가? 사랑의 준엄하고 외로운 직무에 대해 마지막에 의문문으로 끝나면서 성인이 되어서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는 듯한 느낌의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 3년으로 되어 있고요. 1년은 6행, 2년은 4행, 그다음에 3년은 5행 이렇게 약간은 불규칙적으로 자유시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형식을 꼭 맞추지는 않고요. 편안하게 썼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흑인 시인들 대다수가 일단 언어 자체가 일상적인 언어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시를 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행 보겠습니다. 1년의 1행입니다. 에쌰. Sundays to my father got up early and put his clothes on his blue black coat. 그렇죠? Sundays가 부사구일 것 같고요. My father가 주어일 것 같아요. got up이 아마 동사구겠죠? 일요일마다 Sundays to 너무도라기보다는 또한이 좋겠네요. 일요일마다 또한 아버지는 got up early 일찍 일어났다. 그렇죠? 동사가 한번 나오고 이행에 and put his clothes on put on이 두 번째 동사일 것 같아요. 옷을 입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put on. 근데 어디서? The blue black coat. blue black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파랑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이 합한 단어죠. 검푸른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겠고 의상이나 머리 색깔에서 블루 블랙이라는 표현을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검푸른 추위. 검푸른 추위는 어떤 추위일까요? 이제 뭔가 좀 음험하고 약간 겁도 나고 무서운 느낌의 그런 추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푸른 추위에 옷을 아버지가 입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3, 4행 볼게요. 5행의 요 블레이즈까지 보겠습니다. Then with cracked hands they ached from labor in the weekday weather made, banked fire blaze. 일단 써놓은 거로 봐서는 약간 음악성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Cracked hands ached, 그 다음에 weekday weather, 또 banked fire blaze. B나 W나 K 발음을 연상하고 생각해서 시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구문은 then 그리고 나서 with부터 weather까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weather까지가 with의 전치사 구고요. made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일찍 일어나서 옷을 입으시고 그다음 made 만들었다. 근데 뒤에 보니까 banked fire가 목적어고요. blaze하게 만들었다. fire를. 이게 전체 구문입니다. with 전치사구 보면 cracked hands that 데디아가 핸즈를 꾸며주죠. crack 쪼개지다 갈라지다라는 동사 중에 하나잖아요. 갈라진 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ched 아프다라는 동사죠. 뭐로부터? from labor 노동으로부터.
근데 어디서? weekday weather. weekend는 주말이고 weekday니까 주중의 날씨에서 겨울철에는 엄청 춥거나 또 눈이 오거나 그렇게 화창한 날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주중의 날씨의 노동으로 인해 아픈 갈라진 손가락.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주중의 날씨인데 좋지 않은 날씨를 표현해 보자고 하니까 비바람 속의 노동으로 인해 쑤시고 갈라진 손으로 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비바람 대신에 날씨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손으로 아버지는 banked fire blade. 요 구문을 실제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약간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banked fire. 뱅크에 ed가 붙었으니까 뱅크가 동사겠죠. 뱅크는 은행 말고 뚝이란 뜻이 있잖아요. 뚝. 그러니까 쌓아둔다의 의미가 있어요. 쌓다. 무언가를 스택의 의미가 있는데 특히 fire가 붙어 있으니까 장작을 쌓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banked. 쌓아둔 불씨.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쌓아둔 불씨를 blaze는 뭐 불꽃이 활활 타오르다 뭐 이런 뜻이니까 쌓아둔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 저녁이나 밤 시간에 따뜻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침 되면은 불씨가 잦아들잖아요. 그렇죠? 다시 장작을 넣어서 로버트 헤이든이라는 아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불을 더 넣었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오행이요. No one ever thanked him. 아무도 지금까지 그에게 감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자, 1년의 내용은 아버지가 주말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일어나셔서 노동으로 인해서 갈라진 손으로 방을 따뜻하게 불씨를 넣어 주었지만 누구도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과거의 회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I'd wake and hear the code splintering breaking when the looms warm and cold. 여기까지 볼까요? 2인까지. I would의 줄임말일 것 같고요. 과거의 습관을 would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깨어나곤 했다. wake. 그리고 hear, 듣곤 했다. 무엇을? cold. 추위가 스플린터하고 브레이킹 하는 것을 깨어나 듣곤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old가 목적어고 splintering, 브레이킹이 목적 보호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죠? 스플린터 하면 뭔가 쪼개지다, 갈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적 표현인 것 같죠? 쪼개지고 갈라지는 추위. 손이 실제로 추워서 갈라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장작 같은 것들이 불 피우면서 쩍쩍 갈라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고 뭔가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추위가. 하여튼 그런 추위를 들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고 When the rooms were warm. 방이 warm, 따뜻해졌을 때. He'd call. he는 아버지를 받는 말이겠죠. He would call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부르곤 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연의 3, 4행 보겠습니다. And slowly I would rise and dress, fearing the crowning angles of that house. crowning angles가 좀 재미난 표현일 것 같아요. And slowly. 그리고 천천히 나는 rise and dress. 일어나서 옷을 입곤 했다. 이렇게 되죠. fearing 이하는 분사구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서 옷을 입었는데 두려워하면서 이렇게요. 무엇을? chronic angles. chronic, 만성적인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죠?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느낌으로 일시적인의 temporary 반대 개념의 단어일 것 같아요. 직역하면 that house, 그 집의 만성적인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만성적인 분노는 아버지가 노동을 하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노동으로 손이 갈라졌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노동일을 하시는데 노동일 하시는 분들이 저녁 때 밤에 이제 술 한잔 걸치시고 약간 폭력적이 되는 그런 느낌들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불을 때우긴 하지만 불을 떼고 뭔가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저녁 때에는 아이들한테는 좀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크로닝 앵글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마지막 3년입니다. 1링입니다. Speaking indifferently to him who had driven out the cold. Speaking, 말하며 앞에 구문과 조금 연결되는 느낌이죠. Fearing 하고 비슷하게 두려워하며 또 말하며 indifferent to him, 그에게 무관심하게 말하며. 아버지가 전날에 크로닝 앵글스가 있었으니까 아침에는 불 떼주고 그렇게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들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무섭고 쉽게 다가가기 힘든 존재라서 무관심하게 무뚝뚝하게 그에게 대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후부터 3행까지는 힘을 설명해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땠냐면 had driven out the cold, 추위를 drive out, 몰아내다의 느낌으로 drive를 해석해야겠죠. 추위를 몰아냈었고 그 다음에 3행도 마저 볼까요? And polished my good shoes as well. polish, 광내다, 윤택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나의 신발, 그죠? 나의 좋은 신발을 as well, 그만큼 광을 냈었던 그 아버지한테 무관심하게 말을 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아들들 아니면 자녀들이 가끔은
이제 사춘기 시절에 좀 느끼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급부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뭔가,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이제 무뚝뚝하고 어떻게 보면 수줍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결론격에 해당하는 두행입니다. 요거는 회상의 느낌일 것 같아요. 자신이 성인이 돼서 과거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마지막 두행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3년의 4, 5행입니다. What did I know? What did I know? Of love's austere and lonely offices. 두 번 강조하네요. What did I know? 내가 무엇을 알았는가? 내가 무엇을 알았는가? 오브 이하에 대해. 이렇게 될 것 같죠? 오브 이하는 사랑의 love's austere. 요 단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일 것 같아요. 뭔가 근엄한이란 뜻도 되고요. 금욕적인, 소박한 이런 뜻도 되고, 뭔가 꾸밈이 없는 소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금욕적인 엄격한도 되고 꾸밈 없고 소박한도 돼요. 그나마 우리 한글 표현의 적절한 표현으로 준엄하고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엄격한의 의미를 좀 확대해서요. 사랑의 엄격하고도 외로운 오피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피스 뜻에 사무실이란 뜻 말고, 그래서 사랑의 준엄하고 외로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과연 알았는가. 즉 사랑의 준엄하고 외로운 일이라 함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양 책임, 사랑을 줘야 될 그런 부모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을 Love's austere and lonely offices라고 표현한 것 같죠. 결국 아버지의 그런 소박하고도 외로운 사랑의 표현 방식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분명 크로닝 앵거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역할을 분명히 했었고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과거의 회상을 하는 듯한 시일 것 같습니다.